안녕하십니까. 현재 강원랜드에서는 그 사장이 장기 공석으로 인하여 사정없이 지금까지 최철규 부사장께서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경영한 지 새해 들어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최철규 사장 직무대행이 정식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경영하여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고객들이 볼지기에는 그들만의 말잔치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K-히트 프로젝트 1.0 추진 동력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소리도 하고 있고요. 수익의 재투자를 현실화해서 지역 상생에도 기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방송 영상 다 같이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하시죠. 강원랜드가 사장 없이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온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장기 공석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각종 성과 지표와 지역과의 소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조직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분석인데요. 부사장의 임기가 11월로 다가온 가운데 직무대행 체제가 더 이어질지, 새 사장이 선임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사장이 공석이 된 건 지난 2023년 12월, 당시 이삼걸 대표이사가 임기를 불과 넉 달 남기고 퇴임한 뒤 20개월간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겁니다. 대신 사장 퇴임과 맞물려 취임한 최철규 부사장이 2년 가까이 사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장기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매출과 영업이익, 경영평가 등에서 안정적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2022년 미흡 단계에 머물렀던 경영평가 등급은 재작년과 작년 모두 보통 단계로 개선됐고,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의 모든 힘을 모아서 카지노 규제 완화를 이뤄냈고, 제2 카지노 영업장을 비롯한 그 일대 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태광 지역 사회에서는 강원랜드의 미래 비전을 담은 K-히트 1.0 프로젝트 추진에 동력을 만든 것도 직무대행 체제의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 상대가 될 2030년 일본 오사카 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장기간 경영 공백 사태에 우려도 있었지만 수조 원의 유보금을 과감히 투입하는 재창업 수준의 투자 계획을 현실화해 지역과의 상생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대표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지만 임기도 못 마치고 간 그 대표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나 부사장이고 고난대행이지만 역대 어느 대표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잘 이끌어가고 있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 강원랜드 사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권교체 직전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알박기 인사 논란으로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최근 친여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등 차기 사장 선임을 둘러싼 물밑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현 부사장의 임기가 11월까지인 가운데 직무대행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지 여부에 강원랜드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가 있는 곳이죠. 공기업 강원랜드가 앞으로 10년 동안 3조 원을 투자해서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사행산업 이미지를 멋고 대규모 관광 레저형 복합 리조트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90년대 말 폐광지에 설립한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가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K-트라 이름 붙은 종합발전 전략은 앞으로 10년간 3조 원을 투입한다는 게 핵심. 기존 건축물 옆으로 대규모 실내 도명시설을 구성해 호텔을 신축하고 카지노를 배치합니다.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해외와도 경쟁할 수 있는 시설로 꾸며 연간 1,300만 명이 방문하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강원랜드 하면 사실 떠오르는 건 카지노입니다. 지금도 연간 조 단위가 넘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카지노 테이블 200대와 슬롯머신에서 나옵니다. 앞서 정부 규제가 해제되며 카지노 영업장 규모 역시 더 커집니다. 내후년 말까지 테이블은 50대, 게임기도 250대 늘어납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한 이유인데 정부와 공기업이 사행산업을 육성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강원랜드 내부적으로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과의 경쟁이 직면한 더 큰 문제, 단순 카지노보다는 관광과 레저, 휴양을 아우르는 복합 리조트 전환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웰니스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강원랜드만의 독특한 성장 전략을 담고 있는데, 특히 비카지노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운탄 고도 등 주변 산림 지형을 개발하는 방안과 케이블카 신설, 주차장 확대 등도 추진됩니다. 기존 이미지를 벗고 경쟁력 강화에 나선 강원랜드. 앞으로 예정된 정부 타당성 조사와 다양한 카지노 규제를 포함해 무엇보다 강원랜드 자체에 대한 국내 반감을 줄이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방송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아무리 그들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강원랜드에 애정을 붙이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고객들을 아예 무시한 채 자신들의 실적 쌓기에 목숨을 건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보기에 여념이 없어 강원랜드의 발전을 위해 애쓴다? 이건 아직 의문으로 남습니다. 여태까지 강원랜드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고객들의 많은 피와 눈물이 있었죠. 그렇게 이른 돈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 3조 원의 유보금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대외 경쟁력을 살리고 동남아와 오사카 카지노하고 경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고객들이 있어야 되겠죠. 고객 없는 카지노, 고객 없는 경쟁력. 현재도 그렇게 이 양질의 그 고객들은 사실상 얼마 안 되고, 우리 같은 낙엽들이 주요 고객으로 모여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시설 투자만 한다고 해서 정말 그 동남아와 오사카의 경쟁력이 될지 의문입니다. 비카지노 부분에서도 활성화하고 힐리스니 뭐니 하는 이야기도, 카지노 고객이 우선 많이 찾아와서 그것도 가능한 얘기지, 그냥 열어만 놓으면은 알아서 들어오리라는 아니란 생각,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고객들과 합심해서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면서 의견을 들어주면서 다 같이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선거에 공을 세운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보다 아주 전문적인 전문 경영인이 대표로 선임되어 이끌어 나가야 이 강원랜드가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리 올빼미의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카지노 올빼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